네, 2022년 8월 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휴가도 못 간 대통령. 집에서 장고하면 답이 나오나?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고립돼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 결론은 간단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해야 할 일을 대통령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거악을 치거나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거악을 치라 그랬더니 물장구를 안 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윤 대통령이 모르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도 이 얘기는 죽으라고 안 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청해대인가? 거제도에 저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대통령 별장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는 가봤습니다. 저도의 크기가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보다 약간 큽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섬입니다. 전체 면적은 캠프 데이비드보다 약간 크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거가대교를 타보신 분들이 있죠. 부산에서부터 거제도까지 해저 터널로 이어졌다가 다리로 이어지는 그 거가대교. 그게 이제 다리로 올라올 때 바로 저도를 통과합니다. 근데 저도에서는 그 다리가 터널이 돼버리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차를 못 세웁니다. 저는 거가대교가 저도를 지나가게 한 거는 저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을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거가대교의 다리 부분이 저도를 지나가게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건 제가 경호를 알기 때문에 하는 설명입니다. 청남대에는 사실 대통령 별장 말고도 해군 숙소가 있습니다. 해군 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전현직 해군들이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면은 중단되고, 대통령이 안 오시면 거기 쉽게 말하면 해군 콘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해군 콘도가 있는 쪽이 있고 대통령 별장이 있는 쪽이 있고. 참고로 청남대의 별장을 지은 이는 현대건설이 지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과장하면서 이걸 짓는데 관여했습니다. 나중에 훗날 그가 대통령이 돼갖고 청해대에 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좀 크게 지을 걸 하고 와 웃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묻는 숙소도 가봤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상당히 좀 옛날 건물이라 그런지 좁습니다. 오히려 제가 묵었던 콘도가 더 낫습니다. 거길 가지 못하고 지금 서초동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 자리에 세운 서초 아크로비스탄가 거기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면서 향후 전국 구상을 하고 산책하고 휴식을 취한다라면서 휴가를 청해대에 가지 않는다, 집에서 쉴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주 오랜만에 푹 쉬고 있는 상태다. 잠자고 많이 주무시고 가능하면 일 같은 걸 안 하고 산보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정치를 시작한 이후 쉬지 못했다. 하도 바빠서 취임 이후에는 하루에 몇 개씩 일정을 소화하면서 쉬지 못했다. 그리고 계속 사무실에 나왔다. 이번에도 청해대 가려면 거제도까지 헬기 타고 가야죠. 그렇게 검토했지만 그게 자체가 행사죠. 그쪽에 해군 거기가 이제 거제도가 앞에 있고 뒤에는 내륙 쪽으로는 이제 진해가 있습니다. 진해에는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죠.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군 사관학교도 있고, 그곳에는 해군의 3스타만 2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네. 해군 교육사도 그쪽에 있을걸요? 3명이 있고. 왜 원스타급은 진해기지 사령관부터 굉장히 많죠. 전단장들 많으니까. 그거 이렇게 대통령 오시면 이분들 전부 다 스탠바이. 그리고 하루 정도는 대통령하고 술 한잔 먹으려고 들어갑니다. 대통령도 이 사람들 만나라고 힘들죠. 거기 미니 골프장이 있어. 미니 골프 좀 치고, 수영은 못해요. 백사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모래가 좀 고운 모래도 아니고. 낚시는 할만합니다. 고기는 잘 잡히는데 그 정도예요. 근데 대통령이 여기 가시면
또 해군, 경호실 전부 다 움직이니까 대통령도 덩달아 긴장합니다. 차라리 집에서 푹 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진짜 오랜만에 휴식 취하고 재충전하고 있는데 그 외에 추측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쳤다는 얘기죠. 처음엔 대통령이 돼갖고 신이 나서 선거 때도 이분은 잠을 잘 잤다, 태평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막판엔 좀 그러지 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태평한 성격인데 그래도 이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와가지고 흥분한 상태로 쭉 계셨으니까 오버워크를 했겠죠. 오버워크 하면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본인만 바쁘고 실속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흥분하면은 제 자신만 바쁘고 이 실속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계속 시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데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것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였다는 게 문제다. 바로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는 이런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대로 이준석을 징계하고, 그 이준석은 나가서 빽빽거, 이준석이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분을 만드는 요소를 하는 거죠. 대인답게 포용하지 못하고, 이게 나가서 떠들면 내 손해니까 못 나가도록 붙잡아 놓는 것도 방법인데, 그래놓고 힘을 빼면 되는 거지. 그걸 잘라내면, 나가서 빽빽거리면 나만 손해죠. 그게 대인이 못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예하고 실행하는 사람들, 참 충신 같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간신으로 봅니다.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조직 내에 참 많습니다. 대부분 시키는 거에서, 저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능력이 딸린다 하는 젊은이가 있으면은 너는 시키는 것만 잘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시키는 거를 하는데도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창의력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너는 좀 다른 거 해봐. 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독립해서 네가 스스로 창업해봐,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이준석을 잘라라 라고 하게 되면 그것만 충실히 수행하고, 그 다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걸 실행한 사람도 답이 없고, 그럼 골머리가 아픈 거죠. 제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독재자라 그러죠.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저는 그 사람이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자로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독재자였으면 죽을 때까지 집권합니다. 근데 그는 철저하게 난 단임을 하겠다 그러고 단임은 끝까지 실현했습니다. 막판에는 측근들이 굉장히 그걸 원했음에도, 그러면 그 측근들도 사는 게 좋죠. 난 박정희 꼴 안 난다 하고 단호히 거절했고, 두 번째로 이분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렸느냐,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자기도, 전두환 씨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 저는 한 서너 번 그분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참 말이 많고 재밌어요. 많이 얘기한다는 건 많이 안다는 얘기죠. 근데 누가 와서 막 얘기하면 그걸 들어주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오케이 하고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을 바꿔요. 이분은 지방에 어디 간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정조대왕암 이지삼 진수식에 간다 그러면 해군 참모총장을 자기 비행기에 딱 태우고 같이 갑니다. 가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대통령을 헬기 타고 간 1시간 동안 독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또 공부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계속 사람을, 그러니까 나중에 해군 참모총장이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우리 안보를 위해서 직언을 하죠. 그럼 그걸 들어줍니다. 자기 고집이 버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장세동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래도 최고야 그러죠. 저도요, 조직 생활하면서 제 얘기를 받아주는 사람한테 최고다 그러지, 그 양반 최고라 그러지, 저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제가 최고라고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독재자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독재자는 누가 독재자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독재자예요. 안 듣잖아요. 자기 시키는 것만 하라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독재자입니다. 위대한 리더들은
그 힘이 워낙 강해서 독재자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징기스칸이 독재자였을 것 같아요. 징기스칸은 원래 몽골이 다 이렇게 짐승 키우면서 다 떨어져 살잖아요. 다 각계에 흩어져 사는 종족인데 그걸 모아서 싸울 때는 싸우고 난 다음에 분배를 정확하게 하고 더 많이 주고 그 사람 의견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징기스칸한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세계를 지배하는 독재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민주적이고 의견을 가장 잘 받아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독재자처럼 보이는 거물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이게 독재자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좀 나섰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그 결국은 뭐냐. 지금 만 6살에 학교에 들어가는데 5살에 입학하게 하겠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일부 선진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럼 각기 그 나라 사정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교육비가 상당히 큽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학비가 안 들죠. 학원비는 자기가 내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니까 거의 돈이 안 듭니다. 대학교가 이제 문제인데, 대학교는 우리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했으니까 돈이 안 듭니다. 학원비 드는 거는 각자가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공부시키겠다 그래서 특목고 보내고 하는 거는 그걸 각자가 내는 거고. 근데 어디에 돈이 들어가느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꽤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특목고 수준의 돈이 들어갑니다. 특목고보다 조금 더 많은 게 대학교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지금 안 보내면은 젊은 엄마 아버지는 불안하고, 근데 거기에 보내려니 돈이 들고, 그럴 바에는 1년 더 빨리 입학하게 해서 학교에서 그걸 흡수하게 되면은 부모들은 돈이 덜 들죠. 그리고 우리 사회로 보게 되면은 좀 더 한 살 어린 나이에 사회에 나오게 해주면 더 노동기간이 길어지니까 돈 버는 기간이 길어지죠.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박순애 장관이 한다 그럴 때 저는 뭐 괜찮은 아이디어로 봤는데 하나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됐죠. 각 대학교에 가보면 이제 교대 같은 데는 초등학교 선생 키우는 데고, 각 대학교에 가면 사범대학은 중고등학교 선생 만드는 데입니다. 근데 그 사범대학에도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있는지 각 단대별로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는 뭐냐? 유치원 교육과정 하는 겁니다. 이미 원튼 원치 않든 어린이를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 교육시키는 게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정식 학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안 나가죠. 근데 정부가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런 유치원 돌아가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1년 낮춰버리면은 거기서 2년 가르치는데 1년만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핏대 올리는 데모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안 본 거죠. 지금까지 유아교육과를 만들고 그 유치원을 정부가 막 적극적으로 돈을 줘서 또 거기서 부정한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교육부가 개입해서 처벌도 하면서 끌고 왔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를 건너뛰고 학년 입학 빨리 하게 해서 사교육비 줄이겠다 나오면은 학부모들은 좋겠지만은 이 유아교육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벌떼같이 데모하죠. 이걸 못 본 겁니다. 그러려면은 유치원 그렇게 정부가 지원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문제는 이 학제 개편을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장관한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거 알겠습니까? 모르죠. 저도 이 분야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박순애 장관이 굉장히 시끄럽게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걸 개혁적인 걸 하려니까 학제 개혁을 딱 내놨는데 대통령이 박순애 장관한테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걸 해라라 그랬고 그걸 추진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유치원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국에 매우 많다는 거. 이 사람들이 데모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결국은 대통령이 시키는 거
형태를 해가지고 시키는 거 이해하고 하는 박순애 장관. 벌써 박순애 장관은 시끄러우니까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박순애 장관한테 전화해서 급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뭡니까? 대통령이 저지른 일을 총리가 수습하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말은 맞아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취약 연령 1년 낮추는 거, 학제 개편은 청와대 이전처럼 졸속으로 처리한 거 아니냐. 청와대로 국민한테 준다 그럴 땐 너무 빨라갖고 다들 하고 당했지만 청와대 옮겨놓고 지금 정치 잘하지도 못하잖아요. 이제는 안 속는다. 딱. 네. 지금 국힘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희룡 씨, 똑똑한 원희룡 장관, 신뢰도를 회복하십시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분도 굉장히 씩씩한 분이죠. 솔직히 얘기했네요. 대통령이 제일 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대통령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자꾸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창의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피해요. 하태경 의원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때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이미 지지율 잘한다는 20%로 떨어졌고 KSOI가 조사했는데 역시 20%대도 떨어졌는데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8.5%인데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게 68.59 중에서 59.5.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9%밖에 안 됩니다. 심각하죠. 근데 이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막상 이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지금 보수 세력은 다시 보수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근데 워낙 윤 대통령이 보수인데 못하니까 A 하고 비판하는 거지. 이게 또 민주당과의 싸움이 되면은 한 50%까지 복원이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봉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면성실하게 살은 게 이게 내 인생의 패착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일을 열심히 했고 아주 도전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 패턴이 돼가지고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예를 들면 돈을 쓰는 방법도 있고 옆에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저의 중심으로만 내 힘으로 푸는 문제, 근면성실로 푸는 걸만 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자를 하게 되면 언론한테 줘 맡게 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기사 나온다는데 어떻게 막지 그러길래. 근데 그러죠. 그 기자한테 열심히 설명하지 말고 기자랑 놀으라고 그럽니다. 즐겁게 해주면 오히려 기사가 빠질 수 있고 이 강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 즐겁게 놀면요 지남철처럼 착착 붙습니다. 아까 전두환 대통령은 얘기 들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열심히 하면은 쳐다보기만 하지 뭐. 그리고 혼자 훈장 받으면 잘났어 정말 이러는 거지. 지금 윤 대통령은 혼자 바쁘다는 거예요. 혼자 뭐 이렇게 바쁠 게 있어요? 왜? 처음에는 뭐 국수집 가서 국수도 먹고 빵도 사 먹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온갖 뭐 임명장 주고 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또 밀어붙이고 행사 가고 왜 이렇게 대통령이 바쁩니까? 이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행사장 쫓아가는 거. 장관 보내도 됩니다. 본인이 궁금해서 간 거라면 모를까.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잘하면 냅두고 못하면 자르면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패턴을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국정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그 모른다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맨날 페이퍼 받으면 밤새도록 읽었대잖아요. 읽으면 압니까? 저도 지금 기자를 한 34년, 5년 해가지고 신문기사 이렇게 보면 감을 잡지만 저도 제 전공이 아닌 분야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감 잡습니다. 저도 물어보는데 대통령이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꼭 필요한 건 경연이다. 전문가들한테 배워라 이겁니다. 박 대통령,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잘했죠.
이동복 씨 같은 사람 불러갖고 남북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따로 받고 밥도 먹고 격려도 해주고 또 누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갈 때는 그 책임자를 옆에 태우고 가면서 또 듣고 그게 결국 경연이죠. 그거 똑똑해지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맡겨두는 겁니다. 못하면 그때 가서 처벌하고 자르면 되는 거지. 왜 본인이 다 나서서 고민합니까? 이 읽어서는 답이 없어요. 못합니다. 읽어서는. 들어야 강약을 합니다. 선생님이 왜 선생님을 두고 공부합니까? 그냥 내가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면 되지. 교과서만 읽어서는 안 되거든. 선생님이 있어야만 이 강약을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나온 책 중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게 있었죠. 네, 열심히 못 사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문제지만 열심히 산 사람들은 고개 덧칩니다. 평생 검사만 한 사람들은 다 할 것 같죠? 에이, 검사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0.0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보니까 막 이것저것 궁금해서 잘 모르니까 알려고 하다 보면 그럼 본인만 바쁘고 일은 되는 게 없고 본인이 배워가는 중이죠. 그래서 저는 국장 과장이 할 일을 윤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느라고 도어 스태핑하고 뭐 또 뭐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사였는데 윤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제 두 가지 기억이 나요. 하나는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그랬었고 두 번째로 이번 대선에서 기여한 사람들은 자리를 기대하지 마라. 가장 훌륭한 사람을 쓰겠다. 공이 많은 사람을 쓰지 않겠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베스트 인물은 아니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미스터 레이건 대통령이 상당히 유능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나와 같이 백악관에 못 간다. 최고의 인물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슐츠 국무장관,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그냥 그분이 8년간 대통령이었죠. 내내 촥 하면서 결국 소련을 붕괴시키는 쪽으로 큰 공을 세게 되는 거죠. 그것도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상태예요.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한동훈, 박진 두 사람 제외하고 장관 중에 이름 뭐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 박순애 장관 좀 보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노동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아직 없고 고도용노동부 장관은 깨갱하고 숨어있고 주 50시간 문제로 대통령이 딴소리 해버리니까 깨갱하는 거고 이 박순애 씨도 이제 못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스타 장관이 없냐 그러고 지금 대통령 주변에 김대기 비서실장 최영범 홍보수석 지난번에 뭐 북한에 강제로 북송한 선언 나왔을 때 한 번 나오고 김대기 씨도 이번에 한 번 나오고 존재감들이 없잖아요. 왜? 대통령이 자기가 다 하니까.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인지 뽑아놨으면 맘대로 하게 두고 결론을 보아야 되는데 시키는 것만 잘하는 쪽으로. 근데 본인도 모르니까 듣고 시키는데 그게 또 문제야. 지금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 지혜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올라오는 거는 국방부 입장에서만 올라옵니다. 이걸 제3자가 봐주는 게 누구냐? 국정원, 경찰이 봐주고 언론이 봐줍니다. 근데 언론은 두지만 국정원 국내 파트를 죽였고 경찰은 지금 티격태격하느라고 경찰 정보가 안 될 겁니다. 국정원장 독대 안 한다며? 국정원 동원해갖고 해외에 송금해갖고 어디 북한으로 흘려버리는 거 그런 장난하는 거 말고 이 국정을 정확하게 해서 정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한 곳에서 오는 거 말고 그걸 본인이 안 한다 그러니까 뭘로 하느냐는 게 난 본인이 천재도 아니고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재명이 치는 겁니다. 이재명이 잡아놓는 겁니다. 가능하면 문재인도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내비두고 무슨 학제 개편이니 뭐 이준석 징계니 물장구 치고 있는 겁니다. 거학을 치라 그랬더니 물장구 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거는 김정은 북한인민해방 김정은 제거 그리고 지금 참 희한한 거학인 이재명 제거 이런 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손도 못 대고 이준석 제거하고 있으니까 물장구나 치고 있으니까
이겁니다. 대통령이면 급에 맞게 놀아야죠. 헤비급이면 헤비급을 상대로 싸워야지. 대통령은 휴가도 못 가고 저러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휴가를 간답니다. 또 페이스북에다 딱 띄워놓고 언제까지라고 얘기는 안 하고 훌훌 날아갑니다. 이것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참 대인이 아니라서 답답했는데 윤 대통령마저 이러니까, 또 보수에서 뽑았는데 이러니까 참 답답하네요. 휴가도 못한 대통령, 장고하면 답이 나오나요?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 찾지 마시고 창의력 있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고의 인물을 뽑아서 맡겨보십시오.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켜보고 보수처럼 아닌 사람 치고 잘하면 두고 으르렁으르렁 무서워야 되죠. 지금 윤 대통령 처음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점점 안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뚝 떨어지는 겁니다. 김정은을 치십시오. 김정은을 치는 게 정답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